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아침 조회가 끝나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했어요. 퇴근을 하기 전에 이제 저는 저랑 같이 야간을 하시는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이번 달까지 근무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씨 너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을 그렇게 잘하진 못하잖아. 그런데 새로 오신 선생님이 2층 담당이라는 걸로 보아서 그 선생님이 내가 빠지는 자리를 아마도 맡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더군다나 8월 1일부터 새로운 선생님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빠질 걸 계산해서 미리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확보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달 말까지만 일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팀장이 아주 룰룰랄라 하면서 신이 났어요. 이제 엉덩이를 정말 흔드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이명희쌤 국장님이 내려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퇴근하면서 내려갈게요 라고 하고 내려가면서 내가 근무하는 것은 아마도 오늘까지면 될 것 같다. 무슨 일이 있거나 난 오늘까지야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사실 이틀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르신이 이제 얼마 전에 들어오신 그 어르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 안 있을 거야 집에 갈래 라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꿈을 꿨는데 그날 그분이 외출을 했다가 집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처분 꿈이 아니면 내 꿈이겠구나. 내가 이제 이 요양원과 인연이 다 한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터진 거예요. 제가 직장갑질 굉장히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갑질에 대한 것을 단체톡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단체톡을 가지고 이 대상자 팀장이 국장님을 만났나 봐요. 내가 정말 속이 상하다 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했겠죠. 그 사람들은 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도 그랬을 거라는 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만간 이제 이 직장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밤에 날 불러서 사태를 좀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보니까 그 팀장을 자기는 이해를 한다. 우리도 다 알고 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 요양보호사님들이 폐가 갈릴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래도 팀장이니까 얼마 안 된 네가 따라가 줘야지. 옛날에 있던 요양보호사들은 병신이라 그러겠니. 그 사람들도 다 알고 기분 나쁘지만 참고 가는 거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길래 이 요양원은 나랑은 맞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번 달로 끝을 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문에 이제 같은 이제 조원인 그 팀원인 그 언니와 이제 그 야간 일에 대해서 내가 갑자기 빠지면 이제 만약에 내가 펑크 나서 여기 요양원이 뭐 전체 스톱된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있겠지만 사실상 현재 상태로 그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왔는데 재가를 오래 했다고 하니 또 재가나 사실은 요양원 일이나 비슷비슷해요. 재가는 집안 청소를 위주로 한다고 하면 요양원 일은 똥 치우는 일이 위주가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게 위주냐, 설거지 같은 것은 거의 안 하는 대신에 설거지라고 해봐야 뭐 어르신들이 이빨 닦은 그 이빨만 설거지하는 대신에 주로 하루에 뭐 3번 4번씩 어르신들의 똥을 치워야 되니까 잠깐만 9시 1시 3시 하루에 3번이네요. 주간에 3번 야간에 3번 이렇게 똥을 치워야 되니까 똥 치우는 게 주가 되는 그 차이지 사실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기부한다라는 거 케어기부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맥락은 같잖아요. 어르신들의 상태를 살피고 어르신들의 돌봄을 제공한다 라는 건 똑같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8월 1일 날 입사가 결정된 또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만둘 것에 대해서 만반의 채비를
갖춘 것이로구나. 물론 이 요양원이 많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요양보호사님들의 확보가 또 필요하겠지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이제 내가 퇴근할 때 그 엉덩이 흔들고 콧노래 부르는 그런 스타일로 내게 국장님이 내려오라고 한다 라고 불러서 그러면 아마도 사직을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정을 내가 전화해서 최대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국장이 먼저 결정을 냈고 결론을 내렸고 나를 부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제 오늘까지만 해야 되겠다. 왜? 국장의 마음속에 그만두게 하기로 한 사람이 계속 시간을 보낸다는 나는 굉장히 비참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근무하면. 이왕이면 이 직장에 연연하지 않고 쿨하게 정말 시원하게 그만두는 그런 스타일이 되고 싶단 말이죠. 이제 하여간 국장님한테 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달 말까지만 근무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까지 근무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국장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번 달 말까지 구질구질하게 끌고 가는 것은 참 제가 너무 비참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돈도 필요하다고 하고 또 요양원도 갑자기 그만두는 것보다 대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할 때까지는 해주는 게 예의이고 상식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요? 예의이고 상식을 벌써 벗어나셨죠. 이제 그 와중에 팀장의 갑질을 이미 알고 있었다. 팀장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원장님하고 팀장도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팀장도 정리하려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입사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언지를 주거나 적어도 새로 입사한 분들이 그녀의 갑질에 정말 뼈저림, 처절함, 그런 잔인한 그 아픔을 통증을 느끼지 않게 미리 사전에 어떤 대책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당하고 말아라. 다른 사람도 다 당했으니까 너도 당하는 게 뭐 어때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내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이 요양원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어떻겠습니까? 요양원에서 일한 것은 그동안 감사했지만 더 이상 발을 디디지 않을 것이고 설사 오늘 사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 해도 월말에 사퇴 처리를 해주신다 해도 나는 결근하겠으니 결근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르신들에게 잘해준 거 고맙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요양원의 갑질은 사실상 윗선에서 옹호하거나 묵인하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하여간 오늘 저는 또 직업 하나를 잃었어요. 뭐 내일은 또 어떻게 되겠죠? 설마 산님의 거미줄 치겠어요? 감사합니다.